마냥 빌라가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교생이 받았는 물건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빌라를 투자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있는 빌라였어요. 전용 면적이 12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룸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낙찰 받았는 게 17년 2월, 2년 됐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 결과가 만들어졌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낙찰 받았습니다. 이런 물건 말고. 그 당시에 감정가가 1억 8,500인데 두 번 유찰돼 가지고 1억 1,800에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요 빌라예요. 12명이나 들어왔어. 12명이면 빌라 치고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생이 적은 가격은 1억 6,700, 1억 4,800에서 유찰됐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1억 4,800에서 그러면 차라리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유찰되고 2천만 원 더 적어가지고 이게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월 2일 때는 못 봤어. 안타깝지만 이거 발견하고 조사해가지고 2월 13일 때 들어갔는 거예요. 여기 지금 권리 관계는 크게 뭐 이상이 없었어요. 그 하허준 씨, 이 사람은 2010년도에 전입을 했는데 소멸 기준이 14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전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입을 그냥 남겨놓은 거지 이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살고 있냐? 요 강동원 씨, 15년 11월 달에 전입했는 사람. 연예인인가? 근데 14년도가 소멸 기준이니까 전입이 늦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뭐 사항은 아닌 거예요. 권리가 깨끗한 물건.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전 소유자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진짜 이쪽에는 정이 안 들어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래 세를 그냥 붙였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12명이 들어왔냐? 딱 봐도 주거 단지죠. 뭐 아파트 있는 거 없죠. 여기 마청 중앙시장 있고. 이게 재개발 얘기가 재개발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재개발 한다고 조합 설립해가지고 70%까지 조합원들을 모집을 했다 그러거든요. 조금만 더 이제 모집하면은 이제 진짜 재개발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딱 봐도 동네가 낙후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예.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17년도 2월 달에 사가지고 18년 6월 달에 1년 좀 넘겨가지고 팔았어요. 그 당시에 시세를 받는 게 2억 천의 시세를 받단 말이에요. 이때도 4천에서 5천 정도는 차익을 보고 샀는 거야. 월세를 붙였어요. 2천에 60으로. 빌라가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월세를 더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입했는 게 1억 6,700에 구입을 했고 대출을 1억 2,700 딱 맞춰가지고 대출을 냈어요. 월 이자가 그 당시에는 3%대가 안 됐거든요. 좋은 시절이었지. 35만 원. 용도비도 좋겠죠. 복비도 좋겠죠. 이 월세 받고 다 포함해가지고 들었는 돈이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었어요. 판매했는 거는 2억 4천에 팔았습니다. 1년 조금 넘기면서 그동안 수익을 얻었던 게 있겠죠. 그게 270만 원. 3천만 원 적금해가지고 270만 원 이자를 받았다. 괜찮지 않아요? 뭐 했는데 그동안? 매매 차익은 용도비하고 수리 들었는 거 다 빼고 6천만 원 정도 남겼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막 조합 막 이렇게 모집한다고 그때 막 45% 정도 이렇게 모집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의 노량진에서 이제 교육하고 KTX 타고 내려갔는데 급하게 막 전화 주려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살라는 사람들이 계속 붙는데 이 가격에 팔아야 되나요?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6, 7천 정도 남길 수준으로 던지라면서 사면 사고 아니면 말하라고 그냥 내가 2억 5천 정도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 맞았는 게 1,000만 원 깎아가지고 2억 4천에. 예. 재개발 안 될 것 같아요. 비싸. 송파 여기도 비싸. 어쨌든 1년 정도 해가지고 6천 정도 남겼잖아요. 자기 투자금 다 회수하고도 6천만 남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투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은 그렇게 불려야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 올라간다니까.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은. 자, 다음 물건은 인천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1억 2,800이고요. 이 전용 면적이 18평이에요. 58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아파트 24평하고 빌라 24평하고 틀리거든요. 집이 좀 넓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3인 이상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명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한번 떨어져가지고 8,960에서 시작했는데 거진 감정가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적었어요. 1억 2,100만 원. 2등하고 40만 원 정도 차이로. 이거 받고 내한테 욕 되게 많이 얻어먹습니다. 시세 차익을 그따위로 보고 왜 입찰 들어가냐고. 근데 자기는 이 물건 차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꼭 받고 싶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 돈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들어간다 그러면요. 1억 1천 안 넘깁니다. 여기 시세가 1억 4천이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1억 1천에 했다 그러면 저는 또 폐차를 했겠죠. 내 말 들었으면 폐차를 했겠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 뭘 했죠? 왜 이렇게 받았냐? 저는 무조건 받고 싶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권리는 소멸 기준이 14년 8월 달인데 전입이 15년 3월 달이니까 우리가 이 3천만 원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3천만 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도가 되게 쉬웠어요. 이건 명도비 안 들었어요. 얘가 3천만 원 다 받아가잖아요. 명도 확인서를 줘야지 얘가 배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도 확인서 주는 조건으로 비밀번호 받았어요. 그러니까 명도라고 딱히 뭐 없었어요. 그러고 또 이사 나갔더라고. 최우선 변제가 보증금 얼마에 커트라인 들어가고 얼마 정도 배당이 나가냐고요? 그걸 내가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그때마다 보는데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정미 씨, 내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경매 사이트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냥 우리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클릭을 해요. 그럼 바로 뜹니다. 요 지역만 이렇게 또 나와요. 이 물건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권 관리를 억제해버려. 6,500만 원 이하 2,200만 원. 2010년이고 2009년 16년이고 8천만 원 이하 2,700만 원까지 줘. 근데 이 사람은 3천만 원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확정 일자가 빨라가지고 배당이 먼저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최우선 변제로 일단 먼저 주고 확정 날짜가 빨라가지고 배당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힘드네. 나 좀 당황했거든. 그래요. 자, 여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 물건이고요. 여기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봤대. 이 친구가 걸어보니까 5분이 안 걸린대. 그러니까 초역세권인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쪽에 상권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직장인이라 그러면은 되게 좋아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수리했거든요. 600만 원인가 700만 들여가지고 수리했단 말이에요. 수리하는 도중에 계속 세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잔금 치르기 전에 벌써 계약을 해버렸어요. 잔금을 안 치르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계약된다니까. 일단은 그 보증금이 주는 사람도 좀 불안하니까 중개사한테 맡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놓고 빨리 이제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사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정 씨가 안동에 누구 낙찰받은 교육생 세 그 맞춰주려고 전화해줬죠? 근데 그 공사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 잔금 아직 안 치렀고. 세 붙었잖아. 아, 진짜요? 좀 허탈하죠? 본인은 몇 달 걸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이 친구가 1억 4천에 요걸 시세를 보고 샀는 거예요. 지금 월세 붙였는 게 3천에 50에 월세를 붙였어요. 그리고 구입했는 게 1억 2,1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대출을 8,700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나가는 이자가 26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요. 공사하고 중개 수수료비 주고요. 다 포함해가지고 이 친구가 들였던 돈이 3천만 원 받았잖아요. 순수하게 이 친구가 들어가는 게 1,700만 원. 그리고 이자 받고 한 달에 지금 24만 원씩 받고 있는 상태예요. 판다고 하면은 1,100만 원의 차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할 생각이에요. 우리 이런 차익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 이 물건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물건인데 포항 남구에 있는 5층 중에 2층에 있는 빌라. 여기도 평수가 크죠? 20평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 보면요. 거의 보면은 한 35, 6평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이게 감정가가 1억 2,300인데요. 2번 유찰됐습니다. 201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건물 상태도 좋아.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들어갔을까?
8,600에 들어가지고 받아냈는데 왜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지진 났어요 그때. 얄미워. 네? 죄송해요. 오늘 왜 계속 내 괴롭히려고 왔지? 다음 달에도 서울에서 알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거. 내 지금 지방에서 왔다고 너무 지금 텃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말하는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섭다, 싫다, 하기 싫다 할 때가 기회라니까. IMF 때 무서웠죠? 재훈 씨 예. 어디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어요. 네? 지구군인이었어요? 아니 일꾼이 아 전혀. 그럼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인 건데 맞죠? 만나 보여요? 저보다 진짜 힘드네. IMF 때 회사 생활 하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가실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뭐 했어요? 저는 그때 부동산 시작했는데 뭐 있냐? 일하고 예. 있는데 일하면서 그 부동산 굴릴 생각 안 했어요? 전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을 알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오늘 저보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도 안 듣겠지. 그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지 마라 했을 때가 기회였다고. 이게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공급이 많아지구나. 그러면은 이때는 살 기회네. 이게 뭐 포항이 매년마다 무슨 일본처럼 지진이 계속 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특히 남구, 북구가 지진이 심했지 남구는 지진 피해가 거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와. 그래서 교생이 요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시세가 1억 2천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좀 줬죠. 8,300. 그러니까 2등하고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소멸 기준은 11월이란 말이에요. 11월 27일, 12월 3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2천만 원은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1,400만 원 정도 받는데 600만 원은 전 주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복비가 들 필요가 없어요. 이사비 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이브되는 거예요. 도배장판 뭐 수리할 필요도 없어.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봐야 돼. 요 주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인접돼 있죠.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괜찮은 입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파트는 비싸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고 빌라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수준인데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주위에 이쪽에 상권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입지. 나중에 세놓거나 파는데 괜찮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했는 게 500에 48로 계약을 했어요. 원래 1000에 40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에 월세를 올렸어요. 구입가는 8,300이고요. 대출은 7,300을 냈어요. 예. 이분이 직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겼어요. 이날 물건 2개 받았거든요.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이자가 24만 원 정도 그때 나왔어요. 뭐 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내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작아. 670만 원 들었어요. 이거 취득세하고 그것만 냈단 말이에요. 이자 갖고도 24만 원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은 3,70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빌라 투자를 합니다. 빌라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잖아요. 예?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다 아파트 좋아하니까 빌라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다. 빌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보는 거야. 대신에 아파트처럼 조사하면 안 돼요. 빌라라는 거는 조사법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한번 조사해보면요. 아파트는 조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아파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지가 300세대, 600세대, 뭐 900세대 아니면 2000세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세대수가 많은데요. 시장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평균적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항상 있어요. 팔리는 것도 비슷하게 팔리고 하기도 해. 1년 동안. 그런데 얘들이 치우는 연식이요. 101동, 102동, 103동 다 틀립니까? 똑같이 입주를 해요. 연식이 똑같아요. 구조는요. 24평, 34평, 40평
타입에 따라서 조금 틀릴 뿐이지 판상형이냐 타원형이냐 뭐 이런 거 말고는 이 구조도 동일해. 학교 보내는 입지는요. 얘들을 그 병원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무슨 관공서나 편의시설 사용하는 거는요. 교통은요. 동일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사장들이 얘기해주는 얘기가 별반 차이가 없어. 비슷하니까 평균적으로 팔립니다.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가격적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뿐이지. 근데 빌라는요. 내가 조사하는 이 삼성 빌라의 세대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해봐야 101호부터 401호. 그러니까 6세대 아니면 8세대. 근데 얘가 분양하고 나서 그동안 거래가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기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는 아파트처럼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내놓으면 언젠가는 팔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놔야 되는 거지. 근데요. 여기 매물이 한 개 나와 있어. 여기 지금 1억 2천에 나와 있어요. 시세입니까? 그걸 시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년 전에 한번 거래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1억 2천에 나온 게 시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청소 빌라의 매물들이 한 2개 있어. 시세입니까? 지었는 연식이 똑같아요. 이 땅 모양에 따라서 구조도 틀릴 거란 말이에요. 상태도 틀리고. 그러니까 주위에 나와 있는 이 매물을 보고 그걸 또 시세라고 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내하고 연식이나 아니면 이 구조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물건들. 그 물건들이 얼마 선에서 매물들이 나와 있는지를 다 훑어야 됩니다. 다 훑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받으려고 하는 요 빌라가 입지를 봤을 때 그리고 건물 상태를 봤을 때 얼만큼 경쟁력이 있을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 선에서 살 거야 라는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가를 그냥 시세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평가사가 호가로 팔렸는 그 가격대를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왜? 이 권리자들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시세라고 보고 들어가면은 크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관리실이 있어가지고 관리 상태가 좋아요. 근데 빌라는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임차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 빌라 자체가 소유자들이 산다 그러면은 이게 의기투합이 잘 돼가지고 달달이 이렇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용역업체 써가지고 상태를 잘 유지를 하거든요. 원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관리 잘 하잖아요. 주인이 한 명이니까 지가 그냥 다른 사람 뭐 돈 걷어가지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지가 관리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빌라는 세대마다 다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주인이 사는 것보다는 임차인들이 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노후 상태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날 때마다 신축 빌라는 가격대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뭐 몇천만 원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차익을 3,700원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에 대한 조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못 받았는 빌라를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교육생들이 입찰 들어가지고 떨어졌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받아가는 경우예요. 조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4층짜리 빌라예요. 4층 중에 4층입니다. 층수별로 그래도 선호하는 층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인기 없는 게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평수는 15평이에요. 그러면 방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평수. 감정가는 1억 8,100인데 이게 지은 지 16년도에 지었어요.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격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빌라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년 12월 달에 5명이 들어왔는데요. 1억 4천 9999 나 이런 거 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어차피 2등하고 5천만 원 정도 갭으로 해가지고 지가 1등 될 건데 뭘 999를 적어. 될라 그러면 됩니다. 이런 미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5명 들어왔는데요. 2등하고 4,500만 원 정도 갭으로 낙찰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명 들어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1억 500을 안 넘겼다는 거잖아요. 예, 2등보다도 더 안 적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미납을 했네?
본인이 이제 받고 나서 부동산 가니까 부동산 사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지옥인 거야. 차라리 경매를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라니까. 경매 안 했으면은 880만 원 돈 안 날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고 경매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생 떨어뜨리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3차로 해가지고 8,800에 다시 나왔어요. 보증금이 그때는 이제 2배가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 최저가의 10% 886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7,700에 이제 보증금이 이제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명밖에 안 들어왔네? 근데 얘가 적었는 게요. 최저가가 아니고 그때 2등 가격에서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받았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위치를 보니까요. 평생 내 집 될 것 같아. 제 느낌은 평생 내 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공기 좋은 곳에 한번 가서 그래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래요. 하여튼 광주시청이 이쪽에 있거든요. 교육생이 조사했는 그 시세는 1억이었어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니까. 제가 뭐래요? 가조사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안 돌려봤으면 하지 마라 그러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입찰 들어가도 차라리 받는 것보단 떨어지는 게 낫다 그러죠. 어떤 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들어갈 때 무조건 받아오는 게 그게 고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고수는 폐찰에 대해서 부동산에 배겨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고수인 거예요. 아니 뭐 많이 떨어지면 그거는 하수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한 달 안에 우리 교육생들 낙찰 다 받게 해줄 수 있어요. 그 가격대만 높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경매로 물건을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경매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진짜 교육자라 그러면은 그 교육생이 나를 믿고 왔을 때 책임을 져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적을 높이는 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교육생이 떨어지더라도 이 마인드가 잡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짜 교육자지. 낙찰 많이 받았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 봐야 자기 소신껏만 해도 1년 안에 자기가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 투자도 못 들어가는데 팔기 전까지는. 한 개를 받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야지. 물건 받아가지고 지옥처럼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육자 자체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자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매가 아니고 일반 그냥 부동산을 하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 기술과 그 마인드를 정립시켜 주는 게 맞죠. 입찰 들어오면은 무조건 받아와야 됩니다. 폐찰 많으면 그 사람 마인드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폐찰은 괜찮은 겁니다. 다음 물건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초짜들 낙찰 받아봐야 그 다음 물건 안 들어갑니다. 경매 끊어요. 예. 한 해에 경매하는 유입은 되게 많은데요. 1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번 잘못 받아버리면 경매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폐찰은 옵션이다. 옵션.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세 조사가 중요한 거고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기술 배우기 전에 마인드가 잡혀야 되는 거고 우리 교육생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 이 빌라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다른 쪽에 이 정도 평수의 매물 나왔는 게 잘 보면 1억이에요. 근데 보수적으로 9천을 보고 우리 교육생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유찰을 해야지. 그러면 보수적으로 9천 받다 그러면 한 번 유찰해야지. 왜 아무도 안 들어왔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한 번은 더 유찰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적어봐야 한 7천선에서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건데 1억 1천 정도 적었잖아요. 전세도 7천입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50이고 구입했는 게 거진 1억 1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80% 받았다. 감정가하고 많이 벌어졌으니까 발생하고 이렇게 1,000에 50에 다행히 낫다. 본인이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명도도 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비도 주고 다 했다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 이게 빌라라니까. 신기하죠?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 수익은 납니다. 빌라는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시세 차익은요 마이너스 2천입니다.
가뜩이나 교통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샀던 가격이 1,100만 원이잖아요. 내가 지금 수리 비용까지 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평생 내 집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솔직히 저는 화가 나요.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분명히 교육을 받으러 왔을 건데 요것도 광주에 있는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2억 7,500이고 두 번 유찰돼가지고 1억 3,475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7명 들어왔습니다. 7명 들어왔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2억 400에 적었어요. 근데 2등이 1억 6,800에 적었어요. 이것도 갭이 나죠.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것도. 이것도 우리 교육생이 조사를 하고 입찰 들어갔는데 교육생이 적었는 거는 1억 5천 얼마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차피 떨어지는 물건인데 이거 감정가만 이렇게 보면은 잘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공실입니다. 우리 현장까지 가가지고 다 조사했거든요. 이 보존등기는 건물이 태어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17년도, 2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가격을 매겼을까요? 2년밖에 안 되는데 분양 가격. 그러니까 여기 2억 7,500에 분양을 했어. 근데 분양업체가 망했어. 왜 망했겠어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 분양회사에서 망했는 그 물건을 저렴하게 샀는 또 업체가 또 있겠죠. 그 업체가 내놓는 분양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보이죠? 네. 현장 가면은 분양업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현수막에. 전화만 하면 돼. 분양 가격이요 2억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에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 교육생이 그 분양업체에다가 좀 조정해주면은 저 바로 계약금 보낼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1억 9천까지도 낮춰줄 수 있대요. 분양 가격은 2억 500. 근데 진짜 산다고 하면은 계약서만 적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1,500만 원 더 깎아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말만 잘하면은 2천 또 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면서 그러더라고. 어쨌든 여기서 내놓는 가격은 2억대에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아파트 가가지고 뭐 할래? 뭐 그 동네에 뭐 아파트 이렇게 구경할 거예요? 지도만 보면은 다 나오는데 학군이 어디 갖춰져 있고 인프라는 어디가 있고 그리고 교통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는데 전화로 물어보면은 정보가 알려주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필라는요, 상가는 무조건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 가가지고 확인이 안 됐다, 우리는 입찰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여기에 지금 들어왔는 7명 중에 1억 7천 넘긴 사람 없잖아요. 그 말은 이쪽에 들어왔는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 가가지고 전화해봤다는 거예요. 분양 가격을 알았다는 거야. 솔직히 1억 7천 이것도 2등 가격도 높아. 내가 볼 때는 1억 5천대에서 봐야 돼요. 1억 8천에 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걸 사지 그냥. 이 위치를 보니까요, 그나마 아까보단 나아요. 아까보단 나아. 그래도 여전히 사람 사는 것 같아. 그죠? 예. 이런 것들은요, 내가 파는 기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 놓는 것도 오래 걸리겠다 생각하고 가격에서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시세하고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고통. 근데 내가 가격적으로 4, 5천 정도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사잖아요. 빨리 안 팔려도, 빨리 새를 안 붙어도 그래도 내가 시세보다 벌어놓고 샀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래도 변명거리가 돼요. 그래도 내가 저렴하게 샀잖아. 현정 씨, 본인이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근데 새는 소유권 취득하고 언제 붙었어요? 2개월 안 됐어요. 근데 어땠어요? 지옥이었죠. 봐봐. 지가 5천만 원 정도 벌리고 이렇게 받았는데도 새가 빨리 안 붙으면 지옥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 가격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를 원망을 할 건데요? 난 미쳐버리겠다 진짜. 지금 현재 분양 중인 게 2억 600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2억 600도 현재 있는 물건보다 위치가 더 좋은 쪽에 그 동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물건보다는 위치가 좋아요.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만 한다 그러면은 1억 9천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오기만 하면은 1억 9천에 맞춰드릴게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육생이 적은 거는 1억 5천 6백에 적어가지고 폐차를 했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것도 자기 복이지. 어떤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 물건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분양이 다 안 됐거든요. 현재 공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를 얼마 정도 맞춰야 될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주위에 밑에 있는 몇 년 됐는 빌라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보통 1억 4천에 전세를 내놓고 거기서 좀 조정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사에서 얘기하는 길을 1000에 7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가격대에 세 못 들어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도 지금 70에 내놨는 게 세가 안 빠지는데 경쟁력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60에 내놓고 좀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사람이 구입했는 가격이 2억 4백입니다. 최초 분양가를 시세로 받는 거예요. 대출이 1억 6백 정도 이렇게 나오겠더라고. 감정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월 이자는요? 월 이자는 55만 원 정도. 이쪽에 뭐 복비 주고 뭐 이런 거 다 했다. 취득세하고 다 내고 다 했다.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1000에 70에 났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는 돈이 4천입니다. 4천. 그러면 한 달에 월 수익은요? 70만 원 받으면은 15만 원 정도는 남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너무 약해요. 60에 내놓고 5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빌라란 말이에요. 빨리 세 붙이려고 그러면. 이자 55만 원 계속 공실로 두면서 내는 것보다 훨 낫잖아요. 시세 차익은요? 0입니다. 0. 그냥 15만 원씩 받으면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좀 팔고 이렇게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빌라는 아파트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거는 17년도에 지었으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가격대가 계속 떨어질 물건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물건 저렴하게 기회. 네,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뭐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경매는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경매입니다. 그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나아요. 낙찰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가격만 높이면 됩니다. 경쟁 입찰이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는데 낙찰만 많이 받으면은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빌라의 시세 조사법을 가르쳐 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개념만 제대로 파악한다 그러면은 이 눈치 빠르면은 조사돼. 개념만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빌라를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돈 법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사법을 배우고 제대로 된 개념을 못 잡는다. 빌라나 상가 안 하면 돼요. 차라리 그냥 지영씨처럼 아파트만 꾸준히 하셔도 돈 법니다. 근데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 만약에 내가 지영씨였다 그러면은 저는 다주택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세금 무서워요? 세금 무서우면은 본인한테는 집 없으면 돼. 나 집 없잖아. 나 집 없어요. 근데 대신에 사업자로 집이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분양권 보고 있거든요. 무주택자에 애가 셋이야. 그러니까 돈 버는 데에 환경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세금 무서워가지고 웅크려 있으면요 많이 못 벌어. 세금 내면 되지 뭐. 돈 벌었는데.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거잖아요. 안 내는 사람들은요 돈을 안 벌었으니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극복을 못 해가지고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한시적인 비과세 많이 봐야 2채. 세상 사는 게요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 보이는 것만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가진 사람의 꿈을 위해서 움직거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가진 사람의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말고 4차원의 세계에서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내 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되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빌라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빌라라는 거는 모든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4차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한 번씩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돈 버는데 방해하기는 해. 근데 걔들은 없어질 애들이에요. 한번 부동산에 이상한 얘기 한번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지옥에서 헤매다가 평생 그 물건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손해보고 팔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빌라는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잘해가지고 이 빌라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부자 되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질문요.